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행복 수업 기술 나눔 10번째 시간입니다. 3월 13일, 14일, 15일 3일간 했던 제 수업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수업은 바로 선생님들의 수업입니다. 제가 나누는 이 수업은 하나의 예시 자료일 뿐이지 좋은 수업이라든지 바른 수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수업은 선생님의 수업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수업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의 수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저희 학부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했던 수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총회에 오면 대개 학급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이라든지 안내,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 철학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자기 자녀를 이 서클맵에다 적습니다. 이름을 적고 자기 자녀의 자랑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이상을 쓰게 하는데,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들, 딸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시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적으십니다. 이렇게 적은 걸 봤는데, 이 김종훈 학생의 어머니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잘한다. 마음이 아주 따뜻하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잘해준다. 항상 웃는다. 또 위로를 잘해준다. 이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굉장히 위로해주고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수용 솜씨가 최고다. 그리고 기타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동생과 누나를 사랑한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적고, 이것을 오시는 그 학부형들과 서로 짝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대화의 기술을 실습하게 되는데요. 대화의 기술에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들어주기,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든지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기.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랑을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시고, 또 그러한 그 행복감을 또 자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에게 그대로 읽어주고 대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의 반응을 자녀가 직접 써주게 하는데, 이 정훈이라는 친구는 나를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학부모 총회에서 이런 대화도 나누고, 또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의 모습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 총회를 아직 안 하신 학급이 있다면 이 방법도 한번 써보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 3일간 가장 하이라이트 수업은 바로 영어 수업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영어를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전담반에 의해서 원어민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전담 선생님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학급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이렇게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영어 지도는 저도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 수업은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우선 그 영어 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죠. 제가 사용했던 것은 샘 앤 럭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차식은 샘 앤 럭키라는 이 대화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선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한 10가지 정도를 네가 들리는 단어라든지 문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2시간 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우선 영어를 보여주고 계속 한번 생각나는 단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그냥 썼어요. 금붕어라고 썼고, 캣이라고, 고양이 캣, 할머니 루비, 오케이, 볼워크, 막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썼습니다. 한글로 쓰고 영어로도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같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영어를 더 할 수 있는 친구여서 이 친구는 영어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요. 이 친구는 I don't know도 이렇게 좀 들렸나 봐요. I will 이렇게 들리는 만큼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첫째 시간이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문장을 듣게 합니다. 문장을 첫째 시간에 그 영어를 듣고 단어를 떠올리고 했던 그 작업들 한 5분 정도의 그 문장이었는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한 30분을 했기 때문에 한 6번, 7번 아이들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문장을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이제 시간에는 이렇게 문장까지 한번 써봅니다. 이게 문장도 이 친구는 영어를 조금 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문장을 완벽하게 썼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실력차가 참 다양한데 그거 관계없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려는 마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익힙니다. 익히고 나서 자기가 썼던 문장하고 그 내용과 검토를 해서 좀 첨가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조금 익힌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모둠별로 비주얼 시킹에서 이 플로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장면, 플로우, 진행 그 순서도라 하죠. 그래서 영어 상황 연극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4장면, 1, 2, 3, 4 장면을 하고 자기가 썼던 그 문장들을 어느 정도 4장면으로 구분해서 순서대에 맞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역할들을 정해주고 쌤을 맡은 주인공 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 이렇게 역할들을 정해주고 자기가 그 문장을 모둠끼리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고 모둠의 상황에 맞게 이 팀은 중간 정도 되는 팀이었는데 여기 보면 Mom, Dad, I don't know, Well, Sam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장면입니다. 간단한 장면으로 이렇게 만들고 모둠별로 연습을 하게 합니다. 이 연극 연습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실 공간에 이걸 우선 만들고 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입니다. 어떤 팀은 이쪽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팀은 저쪽 창가 저쪽 입구 쪽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붙이고 4명이 함께 자기 역할들을 읽어보고 대화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짓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몸짓까지 안 되더라도 이 대사를 읽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모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반에서는 5모둠이었습니다. 5모둠이어서 한 모둠씩 예를 들어서 이쪽 모둠이 이걸 발표를 한다면 여기서 발표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마치 갤러리처럼
모입니다. 모이면 여기서 친구들이 발표를 하게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모둠이 발표를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들어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5모둠이 바로 1시간에 하게 되고 또 보통 교실에서 앞에 나와서 하게 되면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 주의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연습했던 곳 발표하는 곳이 똑같고 거기에 모여 있으면 훨씬 친구들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쉽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될 때 모둠별로 그 장소에 발표물을 전시해주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어가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쉽게 되고 점점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의 발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를 내 삶 속에서 편안하게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쉽게 해보는 그런 그 자신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 또 영어 교육에서 직접 말하고 직접 들어보고 자기가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업인데요. 국어 수업에서 이제 그 교과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용하는 방법이 개인적인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친구들하고 나누고 서로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업에서 2가지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오행시 짓기, 몸으로 표현하기, 뭐 이야기로 표현하기, 노래로 표현하기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작업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행시를 하는 친구는 오행시를 선생님한테 발표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몸으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설명을 할 친구들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 가서 그것을 내 이야기를 해주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라. 어떤 몸짓이라든지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접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문주영 친구에게 오행시를 들었고 이하음 친구에게 스피드 퀴즈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 또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가운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인물이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이런 과제들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른 친구, 아무 친구나 좋습니다. 3명을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3명에게 스티커 1개씩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그 작업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선생님에게 하고 나머지 3개는 친구들에게 하고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 내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신 거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학급 밴드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필요하면 동영상으로 찍으셔서 이렇게 학부형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신뢰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밴드를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밴드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학급 밴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010-4622-5273 010-4622
02-5273으로 이렇게 문자만 주시면 우리 학급 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급 밴드에 오시면 제가 했던 이 수업들인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선생님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수업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